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3일 천하로 끝이 났습니다. 네. 4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죠. 혼조세를 기록한 건데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속속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적도 실적이지만 사실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둘 다 예상치를 좀 하회하고 아무래도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나오면서 전일 실적을 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주가가 많이 내렸었고요. 거기다가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냈던 메타 플랫폼스도 EPS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시간 후에서 두 자릿수 급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또 오늘 우리 장에 상당수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또 조금 전에 메타 관련해서 긍정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희 시간 통해서 전략 같이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메타 관련한 소식들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어제 또 삼성그룹주들이 일제히 실적을 공개했고 오늘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그룹주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내용 함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들려왔던 소식들 보기 전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게요. 삼성증권에서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 등을 내놨는데요. 눈에 띄는 차트가 있습니다. 증시는 경기 우려를 선반영한다. 그래서 과거에 경기 침체가 있었던 시기를 보면 고점 대비 지수가 30% 정도 하락한 후에 진정되는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S&P 500, 나스닥을 놓고 봤을 때 고점 대비 다들 꽤 내려왔었기 때문에 최근의 반등 어느 정도의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그 영향 때문에 10월의 분위기가 괜찮았던 걸로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호재가 등장을 해서 아니면 악재가 해소가 돼서 올라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꼈고요.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우려가 또다시 불거지며 지수에 타격을 주는 흐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빅테크 쇼크를 고스란히 받았다라는 거고요. 경기 침체 이슈 그리고 메타 이것이 오늘 시장을 조금 관통하는 이야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각 이슈들 1, 2, 3, 4번으로 꼽아봤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시장이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흐름을 보였던 것은 긴축 완화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100bp를 올릴 정도로 빠른 속도로 긴축을 시행했던 캐나다 중앙은행 측에서 시장의 예상이 75bp 인상이었는데 50bp만 인상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우려를 살짝 꺼내놓으면서 속도 조절을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시장은 조금 긍정의 흐름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만 빅테크 종목들의 낙폭이 커지면서 역시나 지수가 같이 밀려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바라던 대로 경기 침체 시그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빅테크 실적들의 쇼크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13에서 이제는 110을 하회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는데요. 외환시장의 안정을 찾는다라고 생각해서 긍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제 중국 측에서 달러 매도를 급격하게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인 게 되겠죠. 자, 일단 연준이 바라던 바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10년물과 3개월물이 이례적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금리 역전, 경기 침체를 가고 있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1년 만에 7.1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꺾이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택 판매가 떨어졌다라는 지표도 같이 더해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미국에서 신용카드 빚이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축할 여지가 좀 없겠죠. 미국의 저축 금액이 급감했다라는 기사도 마켓워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준은 고강도 긴축을 해서 수요를 짓눌러 보겠다라는 그동안의 정책을 피력해 왔었는데 나름 연준이 바라던 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 사실 피봇에 대한 기대를 돌릴 만도 한데 오늘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요. 빅테크 쇼크가 너무나 큰 충격을 줬습니다. 보이시죠? 자고 일어나니 빅테크가 침몰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4% 이상 밀렸고요. 메타도 장중 급락했고 시간외에서도 급락입니다. 알파벳도 10%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광고에 대한 매출이
급감한다라는 두려움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7% 이상의 급락, 애플도 같이 밀렸습니다. 빅테크가 빠진다? 빅테크 실적에서 부정적인 가이던스가 나온다? 이 말은즉슨 반도체 고객사들이 부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역시나 같이 밀려났고요. 다만 국제유가가 3% 이상 올라가면서 정유 쪽 움직임들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빅테크 충격이 시장에서는 너무나 크게 다가온 오늘이었죠. 자, 시장의 이슈들 점검을 해보면 인텔의 자회사죠. 모빌아이가 상장을 했습니다. 무려 40% 가까운 폭등을 기록했다라는 점 눈에 띄었죠. 시가총액이 220억 달러까지 갔었다라는 얘기도 들려왔고요. 그러면 시장 내에서 나름 자율주행에 대한 대표 주자이니까 자율주행 관련한 섹터가 한번 흔들림을 보일 수 있을지, 상승을 보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하겠고요. 시간 외가 문제였죠. 실적이 쏟아졌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가 됐고 4분기 전망 하향 조정이 됐고 순손실폭도 상당히 크게 나왔는데 내년도는 순손실이 더 클 거야 라는 이슈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20%까지 낙폭을 키우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지금은 한 18% 정도인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확인한 소식인데 메타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사실 메타 실적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데이터 센터에 30조 이상을 투자할 거다 이런 얘기를 꺼내놨었던 메타인데 만약에 이 투자를 줄인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관련한 종목들의 타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와 AMD가 동시에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충격을 이게 좀 상쇄시켜줄 수 있을지 오늘 우리장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체크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전력반도체 대표 기업입니다. 울프스피드가 실적을 내놨는데요. 시간 외에서 20% 이상 폭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포드도 실적을 내놨습니다. 예상치 그렇게 미스나진 않았습니다만 시간 외에선 1% 정도 밀려나네요. 자, 계속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이 쏟아지고 그게 좀 충격을 주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 걱정이 됩니다. 내일이요. 내일 아침에 애플 실적 나오고요. 아마존, 인텔, 맥도날드, 다트에너지, 퍼스트솔라, 항공주, 크루즈까지 줄줄이 실적을 내놓습니다. 어떻게 발표가 될지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가 궁금해지죠. 무엇보다 애플이요. 불황에도 명품은 불패인가라는 증권가 얘기들이 솔솔 들리더라고요. 명품으로 대표되는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이 주가도 좋았고 실적도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쪽의 명품인 애플은 어땠을까? 6월 16일 이후 저점 대비 상승률입니다. 15% 정도 되고요. 과연 내일 매출과 이익이 어떻게 발표될지 조금 봐야겠죠. 제대로 된 명품 대열에 이 합류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플러스 모델을 감소해도 프로 모델을 늘리기 때문에 마진은 더 견고해질 수 있어라며 긍정적인 얘기를 꺼내놓곤 있습니다. 뚜껑은 열려봐야 되는 거겠죠. 자, 애플 얘기하면 우리 어김없이 LG 이노텍 봐야 되겠죠. 어제 실적 나왔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30%, 40% 증가를 기록했죠. 고성능 카메라 모듈에서 상당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인즉슨 아이폰 프로 모델들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 이익을 많이 안겨주고 있다는 게 되겠고요.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전장 부분의 전 품목 매출이 성장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반도체 기판이라던가 전장용 통신 모듈이라던가 모두 성장을 나타내면서 전장 쪽에서의 LG 이노텍의 입지가 확산된다. 앞서 인텔의 모빌아이 자율주행 얘기하며 관련주로도 LG 이노텍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정말 제대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급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3분기에는 외국인이 매도했다가 10월 들어 외국인이 매수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 탄력도 조금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인 거죠. 자, 어제 우리 시장을 살짝 복기를 해보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차별화인데요. 9월부터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왔더라도 대형주 위주로 조금 집중이 됐고 중소형주는 소외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수급상으로도 그랬는데요. 대형주 내에서 전기 전자 섹터로 완연히 모든 수급이 집중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LG 엔솔 이쪽도 다 전기 전자 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수급 유입이 더 강했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어제 흐름을 보신다면 SK 하이닉스가 실적 쇼크를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희망회로를 돌렸고 그 희망회로의 수혜는 바로 삼성전자가 가져갔던 어제였죠. 그러면 어떤 희망회로였는가 넘겨보겠습니다. IT 쪽에 대해서요. 한여름에 밀짚 모자, 한겨울에 만든다라는 게 있습니다. 한여름에 쓸 밀짚 모자를 겨울에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불황기에 이러한 긍정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한국 IT 업체들의 성공 방정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불황기에 투자를 확대했고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에는 점유율을 장악해 나가는.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곳이 감산하고 축소할 때 삼성전자가 안 하는 게 결국에는 이런 맥락이 될 거야라는 시장의 기대가 돌고 있는 거죠. 이러한 루틴대로 어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다만 부담스러운 요소가 있어요. 미국의 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실적 부진했잖아요. 이 업체가 미국의 거의 대다수 산업에 반도체를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적 코멘트가 자동차를 제외하고 모든 산업에서 수요가 줄었다, 재고 부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도 분명 재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얼마나 빨리 털어내는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된다면 당연히 수요도나 재고에 대한 부담은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주초에 보여드렸던 실적 이벤트들인데요. 다 지나갔고 오늘 나오는 기업들 뭐 조선주가 오늘 쏟아질 것 같아요. 근데 조선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의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확정 실적 나오는데요. 노근창 센터장 전화 연결 저희 시간대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출발 성공 투자 1부, 2부 끝까지 같이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내일도 실적이 나오니까 점검하시죠. 자, 실적 얘기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실적 발표가 일제히 또 쏟아졌던 삼성그룹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적 어땠는지 리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삼성전기였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 스마트폰 시장이 상당히 또 얼어붙으면서 스마트폰과 PC의 수요 감소 또 재고 조정의 영향 탓에 영업이익이 좀 좋지 않았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가량 빠졌습니다. 하지만 신규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전장용 MLCC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기판 쪽에서 성장성이 나온 건데요. 이러한 모습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IT용 수요는 계속해서 좀 둔화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용 시장의 수요는 견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매출은 5%가량 올랐고요. 어제 하루 동안 외국인이 126억 원, 기관은 50억 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물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 부문에서 고른 성장성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건설 쪽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 공사가 본격화됐고요. 해외 수주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패션 쪽은 수입 상품이라던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 사업군이 호조를 나타냈었고요. 리조트 쪽에서는 레저 수요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식품 같은 식자재 사업 쪽이 역시나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상사 쪽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영업이익이 약간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가량 영업이익이 465%나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수급이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종목은 바로 삼성 SDI입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확실히 K배터리가 K배터리 했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죠. 매출 5조라는 역대 최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창사 이래 최고를 기록한 건데요. 전기차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쪽 시장이 커지면서 배터리 부문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고요. 이 부분은 중국의 CATL이 9%대를 기록했는데 이건 역시나 앞지른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4분기에도 이러한 성장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IRA 관련해서도 스텔란티스와 이 북미 합작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25년부터는 이러한 조건도 충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50% 이상 늘어났고요. 어제 정규장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가장 많이 순매수했던 1위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였는데 2위 종목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산 게 바로 삼성 SDI였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 1,121억 원 가치를 많이 매수를 했다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제가 가나 안 가나에서도 어제 소개를 해드렸었죠.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지분을 인수한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적이 처음으로 반영이 됐던 게 어제 실적이었는데요. 거기다가 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부분도 실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CMO와 CDO 모두 다 좋았습니다. 위탁 생산 개발 쪽에서 모두 다 판매량과 이익이 늘어났고요. 환율 상승 효과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자공장을 부분적으로 가동했다는 부분과 앞으로 이 선제적인 투자가 이어질 거라는 부분 역시나 향후에도 긍정적인 전망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333억 원 가량을 담았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94%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삼성 그룹주들 일제히 실적도 좋았고 삼성 전기가 약간 정말 영업이익을 조금 소폭 하회했지만 이것 빼고는 모두 다 좋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삼성 SDI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이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쪽은 한 달 동안에도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앞으로의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삼성그룹주들 말씀 주신 대로 다 괜찮았는데 삼성전기 실적은 네.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주가도 많이 아쉬운 종목이긴 한데 중국향 스마트폰에 대한 개선이 만약에 감지가 된다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지켜보겠습니다. 자, 어제 좀 좋았던 실적 하나만 더 볼게요. OCI입니다. 미국과 중국 덕분에 빛을 본 실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 올해 들어서 확연히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운 수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전반의 실적이 나아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는 중국 덕을 보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폴리실리콘 공장들이 설비 가동 조금 시설 점검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봤다라는 평가도 있죠. 다만 오늘 새벽 미국 장에서 인페이즈가 좋은 실적을 내놓고 주가가 10%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사업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만 다시 한번 많이 눌렸었던 태양광주들이 더 탄력을 키워나갈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장 막판에 실적 내놓고 주가가 올랐으니까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볼게요. 오늘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수정이커는? 저는 삼성전자. 왜냐하면 어제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았고 투자를 감소한다고 했음에도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좀 분명 장 전에 나오게 될 거고 저희 성공투자에서 오인주 앵커가 또 노근창 센터장 연결을 해볼 거니까요. 같이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압축된 종목 전략까지도요. 진만쌤이 아마 가장 어울리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코멘트 듣고 싶습니다. 일단 뉴욕장이 떨어졌어요. 빅테크 쇼크가 막 줄줄이 들려왔는데 메타의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소식은 또 긍정적이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저희 시장 오늘 어떨까요? 네, 사실 어제 좀 별로였습니다. 미국 정말 나빴었는데요. 이제 자기네들은 장중에 2% 올렸다가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선물이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하면서 밀리면서 사실 한국장도 좀 밀렸는데 어제 보신 분들은 이제 시초 나스닥 선물 보고 야 망했다라고 하셨는데 의외의 선방을 보여줬죠.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감이 조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완전 대형주 독식이었어요.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수 대비해서 내 종목은 왜 이래라는 질문을 많이 받은 이제 하루가 되었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 에너지솔루션, 뭐 여타 있었던 이제 좀 대형주 코스피 200에서 이제 거의 한 코스피 10, 20 내에 있는 종목들 위주의 외국인 매수세가 좀 이어지면서 어제 또 매수세 보면은 장난 아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거의 7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선물도 많이 매수를 하면서 관련해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일단 뭐 스몰캡 위주의 공략을 하셨던 분들 혹은 이 낙수 효과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해 하셨던 하루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제 뭐 메타의 실적이 나와서 이제 장중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시장과는 저는 이제 오늘은 좀 상승 쪽으로 좀 무게추를 좀 기울이고 싶은 게 사실 메타와 한국 시장과 연관성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사실 보시면 뭐 광고 플랫폼 쪽에 워낙 매출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한국 시장과 연동이 되기에는 좀 괴리치가 좀 크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기타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는 사실 한국 시장 연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제도 하이닉스도 실적을 냈죠. 근데 실적을 냈는데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어렵다. 실적이 냈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도 있는 반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서 뭐 이제 마법의 단어가 있죠. 선반영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차피 아는 악재들은 지금은 악재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메타 같은 종목들, 이제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하락폭이 좀 컸다. 상대적으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가이던스 하향이 미리 사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알아보기 쉽겠지만 이전에 꿈으로 올랐던 기업들이 있죠. 네. 뭐 메타나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은 꿈으로 올랐는데 그래서 3분기 실적도 한번 꿈을 한번 꿔보자라고 했지만 또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아서 이 부분들이 하락이 된 거기 때문에 오늘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횡보장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럼에도 수급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라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매번 목요일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얼마만큼의 선물 매도세를 쏟아내는지 여부가 조금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 시장, 즉 반도체 위주의 시장을 갖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메타의 데이터 센터 확대가 오히려 호재성 기사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재미있지만은 않을 것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할 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 사고 조금 올랐던 기업들 팔고 이제 그 안에서 횡보장은 또 횡보장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적극적인 공략보다는 조금 이제 보수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빅테크 업체가 없다라는 게 이럴 땐 또 다행인가 싶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꿈을 먹고 크는 기업들인데 꿈을 더 이상 꾸게 해주지 못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또 매물로 출회가 된 거였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인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뉴욕장만큼은 아닐 것이다 판단을 내려주셨어요.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자, 애플 관련한 이슈 점검할게요. 내일이면 또 애플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그 앞서 LG 이노텍 실적이 어제 나왔는데 실적은 뭐 우리 다 예상했던 대로 괜찮았어요. 예상보다도 조금 더 서프라이즈로 나왔는데 애플 관련주들 또 애플에 대한 코멘트 같이 한번 좀 도와주세요. 네, 먼저 애플 말씀드리면 애플은 이미 지난 2분기 실적 때도 3분기도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이던스 하향이고 사실상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일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 내일 실적 발표가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보여줄 수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과 소각, 사실 애플 그다음에 배당 정책을 좀 잘하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후발적으로 나오는 이제 주주 환원책이 얼마만큼의 시장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그렇게 매력적 회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가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매년 애플은 이렇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실 애플은 실적보다는 주주 환원책의 얼마만큼의 여부가 좀 중요한지 여부가 좀 중요되고요. 이제 애플 관련 특히 LG 이노텍이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성장하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성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둔화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 뭐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는 찾아볼 수 있고 LG 이노텍도 마찬가지로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코멘트를 계속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일단은 애플 이제 계절적 비수기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사실 아이폰이 최근에 또 모델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까지는 또 추가적인 모델 출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특수를 기대해 보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를 좀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지수 자체 레벨이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30만 원 중반 정도까지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주가에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에 맞춰서 전략을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하단은 조금 막아질 수 있으나 뭐 상단을 너무 큰 기대로 열진 말자. 30만 원대 중반 정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증권가 평균 목표치가 뭐 43만 원에서 57만 원 사이에서 다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에 비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잡으셨는데 그 지점 가격이 온다면 저희가 추가적인 전략 같이 나눠가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그룹주들 실적 좀 리뷰하면서 전략을 좀 나눠볼게요. 진만쌤이기에 저희가 이런 전략 요청이 가능해요. 삼성그룹주 하나하나 답변을 주세요. 이렇게 드리는데 어제 나왔던 것 중에 제일 궁금한 거는 저는 삼성전기. 네. 그렇게 뭐 좋다는 얘기도 많았었고 또 걱정스러운 얘기도 많았는데 뭐 어제 실적 평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네, 안 좋을 것으로 이미 시장이 알고 있었죠. 맞아요. 예, 사실 제조업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다 보인다라는 거. 이게 둔화가 됐든 아니면은 이제 성장을 하든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많이 낮아져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오히려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좀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이제 애플은 3분기가 성수기고요. 삼성은 1분기가 이제 성수기이기 때문에 계절적 이제 성수기와 비성수기권에 그래도 사실 수요 둔화는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새 신사업 분야에서의 성장은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제 1분기 성수기 정점을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마찬가지로 상단은 엄청나게 큰 상단은 제한이 되어 있지만 현재 주가에서 한 10% 이상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기 저점을 지나가는 순간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겠고요. 삼성물산입니다. 어마무시합니다. 네.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사실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사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뭐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많이 엮여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성 이제 관련 자료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삼성물산 상사 부분 제외해서 고른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까지 수혜를 기대한다면 현재 주가 저는 이거는 룸이 좀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한 20% 이상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 이제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이제 다음 강달러의 좀 수혜를 받으면서 또 황제주 매번 나왔죠. 100만 원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매번 이제 100만 원 근처에 가면은 온 이제 방송사에서 100만 원 가나 안 가나 이제 이렇게 코멘트가 나오는데 헤드라인 뽑기 좋아요. 네, 그죠. 일단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쪽 성장이 이제 뭐 시장이 그 둔화가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헬스케어 분야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에피스 지분을 인수한 효과는 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달러 수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공장도 증설이 완료가 되고 추가적인 이제 몸에다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공장에서 풀캡하기 때문에 더 못 받았는데 여기서 공장이 더 돌아가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딱 100만 원까지 한번 지켜보자. 100만 원까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면 99만 9천 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한 올랐는데. 10% 정도 네. 상승 여력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한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삼성 SDI가 마지막인데 네. 워낙 삼성 SDI는 딱 하면 진만쌤 생각이 나요. 진만쌤이 워낙 저희랑 긍정의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종목이고 10월에도 또 한 번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10월 7일 종목으로 지금 벌써 한 20% 가까운 수익이 나 있어요. 네, 삼성 SDI 제가 3사 중에 제일 좋다 그랬죠. 돈 잘 버는 기업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기 침체 혹은 이제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승은 어마어마합니다. 더 이제 사실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는데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거의 조금만 더 이제 올라주게 된다면은 이제 물린 사람이 없는 종목이죠. 이제 그렇게 한번 조금 저는 그래서 삼성 SDI가 사실 여기서 굉장히 큰 룸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배터리 투자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이렇게 공장 투자를 하게 된다면 돈을 더 확실하게 벌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이제 고가가 83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저는 85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드리면서 신규 매수는 조금 보수적이긴 하지만 네. 위에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구출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성 그룹주들의 모습이 좋았고요. 상승 여력도 남아있지만 신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은 삼성전기나 삼성물산 정도로 이제 체크가 되고요. 조금 상승 여력은 남았지만 매수는 조금 보수적인 부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SDI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일단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보유자 영역으로 그냥 까치밥 남겨두도 두자라는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SDI, 지금 사도 괜찮다라는 사인은 삼성물산과 삼성전기로 압축해 가겠습니다. 자, 다음 진마스 픽을 듣고 저희 OCI도 시간 되면 추가 질문하고 싶은데 일단 진마스 픽 가겠습니다. 호실적 관심주 2개 어떤 거예요? 네, 현대일렉트릭과 이빨이죠.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두 개 한번 코멘트를 드리려고 네.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적이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지금 올랐다라는 거는 앞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히려 실적이 대부분 안 좋았기 때문에 호실적을 냈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모멘텀 자체가 좋을 수 있고 실제로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고 위에서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기 정말 잘 버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이제 실적 비수기 때 오히려 셌다라는 거는 굉장히 다음 코멘트 한번 이제 위 채널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좋지만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긴 해요. 오스템 임플란트 그래도 저는 이 오스템 임플란트 성장성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은 혹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기업들 현재 구간에서 마저 성장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사실 실적 구간이라서 실적 이야기밖에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실적이 미리 낸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들을 혹시 매수를 해봐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이 두 종목으로 압축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AS 살짝만 볼게요. 지금 이스페타시스, 하나마이크론, LX일렉트릭, 포스코케미칼, 도화엔지니어링 10월에 저희가 나눠봤던 종목들의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 저 중에서 사실 다 궁금해요. 하나마이크론도 너무 궁금하지만 일단 포스코케미칼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포켓몬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별명까지 생겼는데 이 종목 AS 해주세요. 네, 좋은 기업이죠. 영업이익률도 그래 개선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의 문제점을 제시를 드렸던 게 영업이익률의 개선이 필요하다. 근데 그 부분을 보여는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23만 원, 25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이제 포스코 계열사가 사실 조금 저평가 구간이긴 하죠. 그래서 네. 이제 케미칼은 사실 오히려 고평가 구간이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고PER 이제 고PER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은 조금 더 상승률이 남았다라는 말씀과 함께 포켓머니를 벌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보시고요. 혹시나 포켓머니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만 관심을 좀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밑에 평단이 아니면 사실 그렇게 보유자 매력적인 영역. 구간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신규 매수가 가능한 지점이 온다면 또 쌤과 함께 얘기 나눠보죠. 자, OCI 짤막하게 보고 갑니다. OCI에 대해서 기존의 뷰가 어땠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방송을 다 찾아봐야지 해놓고 시간이 부족했어요. 네, 좀 안타까운 기업이긴 하죠. 사실 이제 태양광 올라갔을 때 같이 못 가고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고. 근데 바닥은 잘 잡은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모멘텀을 잡고 있는 게 사실 2023년도에는 이제 태양광 패널 즉 이제 실리콘 관련 쪽이 좋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단기간으로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미국에 중국 계속 견제를 하면서 신장 쪽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는 압박이 되는 안 받겠다. 거죠. 이제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점 매수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거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OCI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코멘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 엄청나게 짚어봤습니다. 꼭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전략 챙겨보시고요. 내일 애플 실적도 저희 잘 두드려 보면서 전략 챙겨 나갈게요.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